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하락장 속에 멘탈이 터져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경제 지표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8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도 발표 직후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반응이 큰 차이가 났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선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서 매우 걱정했던 실업률이 4.2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 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지만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걸 안 좋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6월과 7월의 고용 수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야, 이번 8월 수치도 다음에 크게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경기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안 좋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아, 그래 뭐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긴 힘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선 경기 침체가 걱정되고 또 요즘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기세가 쭉 이어졌을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이후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보면 너무 좀 뭐랄까요, 논리가 갑자기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너무 과하게 추가적인 하락을 맞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시장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던 지점이 바로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시작되고부터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락의 이유로 작용했던 게 좀 웃겼던 게 윌리엄스 총재가 경기가 괜찮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경기 침체를 우려로 주식시장이 빠졌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지워주는 발언이 나온 상황에선 오히려 약간 반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최근 분위기상 반등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건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윌리엄스 총재가 노동시장이 워낙 과열됐던 상황에서 진정하고 있을 뿐인 거지 여전히 역사적으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확률이 급격히 치솟았던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참고로 윌리엄스는 굴스비와 함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윌리엄스 총재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급하게 치솟았던 50bp 인하 확률이 순식간에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장이 한 차례 더 크게 빼더라고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근데 뭐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흘러가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이분은 아주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근데 이분은 예상과는 다르게 또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50bp 인하에 기대를 하고 잠깐 반등하나 싶었는데 결국 월러가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25bp 인하까지는 오케이지만 그 이상 추가적인 인하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이 다소 실망을 하고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어제는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띠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시 하락에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난 8월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엔캐리 청산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가 유독 많이 빠졌었는데요. 브로드컴의 실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매출 가이던스를 소폭 하회한 수치를 제시한 것에 시장이 실망을 하며 브로드컴 주가가 10%나 하락을 했고요. 또 브로드컴의 어닝콜에서 나온 말이 엔비디아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브로드컴의 CEO인 혹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향후 몇 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범용 GPU에서 자체 맞춤형 반도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는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 발언이 아니었어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복잡했던 시장 상황을 요약하자면 8월 고용 수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불안함 플러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실망 플러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플러스 브로드컴의 실적, 이 정도가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공통 분모를 찾자면 역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여전히 시장을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침체에 대한 공포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면 이건 공포를 느낄 필요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나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침체 걱정을 불러올 만큼의 급격한 둔화가 아닌 지금 정도 속도의 고용시장 둔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주거비가 드라마틱하게 빨리 꺾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히려 이러한 고용 둔화가 없었다면 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 걱정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인플레 걱정이 단순히 인플레 걱정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잡히지 않는 인플레가 계속해서 채권 금리를 안 좋은 방향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야말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은행들의 파산 사태도 결국 채권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터졌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채권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최근 경제 데이터들이 인플레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현 상황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워낙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어차피 뭐 당장 미국 주식시장을 떠날 것도 아니니까요. 이럴 땐 적당히 정신승리라도 해가면서 버티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결국 장기 투자자인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딱 하나만 피하면 됩니다. 그 딱 하나의 시나리오가 뭐냐?
바로 미국이 망하는 겁니다. 한 국가가 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는 바로 극심한 물가 상승, 감당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미국은 오히려 건강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약적 금리를 잘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잘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슨 뭐 경기 침체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도 아니죠. 적당한 둔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 계속 버티고만 있는다면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자면요. 이번 하락장을 미리 예상하고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모든 물량을 다 팔고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저점에서 다 죽고 이러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운 좋게 몇 번 얻어 걸릴 수는 있죠. 내가 팔았던 시점이 하필 최고점이었고 내가 산 시점이 하필 최저점이었고, 근데 매번 그 운이 반복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다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월가에서 날고 긴다는 대형 기관들 중에도 100% 최고점 매도, 100% 최저점 매수가 가능한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아, 이 정도 올랐으면 일부라도 적당히 수익 실현을 좀 해두고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하고 있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저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하락장을 못 피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후회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 지표라던가 전체적인 기업들의 상황은 좋습니다. 여전히 다들 돈을 너무나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하락장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고위험 투자 상품인 거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 당연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번 힘들어하고 멘탈 터지면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주식 투자 자체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요. 다른 투자 방식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런 하락장이 오면 아 그래 주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멘탈을 다들 장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